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매는 어떠셨을까요? 오늘 시장도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고요. 종목별 흐름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장은 반등이 나와줬는데 내 종목들은 왜 이럴까 하고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유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얼른 듣기 좋은 잔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과 또 종목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의 위원님도 좀 여쭤봐야겠죠. 바로 박원재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좀 시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위원님들께서 또 일주일 만에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감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 주셨을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옆에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철강 수출세, 변동성 지수와 환율, 반대 매매 한꺼번에 써주셨고 그 아래에는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마지막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오늘 두 분의 체감은 어떠셨을까요? 박원재 위원님 어떠셨어요? 결국은 과하면은 돌아옵니다. 너무 과하면 돌아오게 돼 있다? 예. 무엇이 과했을까요? 그러게요. 상승. 정답 상승?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상승은 우리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말도 일견 과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상승률 1위가 네. 코스닥이에요. 네, 코스닥 지수가 이제 작년 상승률 1위였으니 네. 그것도 좀 과한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사실 과한 거는 최근에는 환율이 과했어요. 환율이 펀더멘탈 대비해서 대단히 과하게 절하가 됐죠. 네. 1180원을 찍었었죠. 그렇죠. 환율 차트를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네. 1,200원 가까이까지 올라왔었죠. 이게 이제 환율 차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과했는지를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책상에서 이게 동글뱅이가 됩니다. 와, 최첨단. 요 밑에 이게 1,100원이 6월 달이었어요. 네. 그런데 뭐 올라서 쭉 가더니 이번에 1,180원을 찍었죠. 그럼 이게 얼마죠? 1,100원에서 80원이면 한 7.7% 수준이 절하가 됐어요. 네. 환율은 펀더멘탈로 보면은 그 나라의 경상수지와 비례를 해요. 네. 경상수지라 하면은 수출입, 통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매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매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를 해요. 상반기 경상수지 결과가 한 450억 불 흑자예요. 흑자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조 정도가 흑자입니다. 그러면 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는 거죠. 네. 수출은 대금을 달러로 받으니까. 네. 시장에 달러가 들어오면은 이걸 원화로 바꿔야겠죠. 기업들은. 그렇죠. 아니면 그냥 갖고 있던지. 그러면 원화 강세 요인이죠. 그렇죠. 달러가 넘쳐나니까. 그런데 7.7%야. 이게 뭔 일이냐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뭐에 연관이 있느냐 하면 정답 수급. 그렇죠. 네. 우리 도하나가 이제 날로 전문 이제 주식 앵커로서 도약을 해요.
아니 전문가님들이 이제 이북 강의를 준비를 해주시면서 자꾸 저를 이제 가르치려고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도 좀 거기에 부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레벨업이 되면 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네네. 서울경제는 특히 이제 화요일 방송은 좀 가급적이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변수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나오는데 앞단도 그런데 이 가끔 빨간 거 나오는 게 이게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두 번 이틀 이상 순매수 들어온 이후에 네. 이게 연장이 잘 안 돼요. 이번에 이제 이틀 동안 반짝 올라왔어요. 어제 3,400억 비차익 매수, 전체 매수. 비차익으로 봐도 좋아요. 차익은 바스켓 매수이고 비차익이 이게 그 기계 매매입니다. 한마디로 ETF 펀드에서 기계를 돌리면 이 비차익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자 이틀 동안 이렇게 반짝 들어와서 기분이 좋은데 내일은 어떨지를 보면 지금까지 이제 어떠한 결과로 해왔는지를 보면 돼요. 자, 좀 돌려볼게요. 자, 이틀짜리가 나오고 없어요. 이틀 없어요. 딱. 그리고 쭉 나온 게 언제냐면 11월 달을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동글뱅이 쳐볼게요. 네. 요 날이 11월 첫 주예요. 이렇게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들어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월 달부터 대한민국 주식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2,400에서 3,000 뚫을 때가 있대요. 네. 삼성전자가 55,000원에서 90,000원 뚫을 때가 이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수급이 모든 거에 우선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엔 정말 없느냐?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이틀 있죠? 바로 꺾이죠. 자, 여기도 이틀 있죠? 바로 꺾이죠. 계속 팔았죠. 네. 또 매도 나오죠. 자, 이게 지금 올해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외국인의 비차익 매도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거는 요새는 이제 외국인이 옛날에는 이제 펀드를 두 개로 구별을 해요. 펀드 매니저가 시장 판단에 따라서 자의적 판단을 갖고 움직이는 걸 액티브 펀드라고 네.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원리. 네. 그게 이제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껏 욕심을 부리는 거. 그런데 대부분은 전 세계의 자금 움직이는 게 80%가 요새는 패시브 펀드예요. 그 패시브 펀드는 이 시장을 분류할 때 이제 선진 시장을 DM, 디벨롭 마켓이라고, 중진 시장을 이머징 마켓, EM, 그 다음에 좀 한창 아래에 있는 시장을 프론티어 마켓이라 해서 FM 이렇게 분류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DM부터 자산 배치를 해요. 근데 이번에 한국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맞게 된 거는 중국의 영향이 컸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테크 규제를 하면서 EM 시장이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공급망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야, EM 시장을 줄여. 이렇게 되면은 EM 시장을 줄이는데 이게 아주 고약한 게 대한민국 시장은 네. 두 가지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유동성이 너무 좋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으로는 2%밖에 안 되는데 이 2%의 비중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 비중이 합해서 45%야. 그러니까 전 세계 반이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 160개 국가 중에 2%니까 그렇게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이 좋은 국가에서 환금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팔면 네.
바로 본국 송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 많은 국가가 네.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바로 못 보내게 하는 국가가 많아요. 묶어놓는 거야. 일부만 보내고 나머지는 뭐 3개월 있다 보내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비중을 줄여.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조건 타겟입니다. 이번이 그게 여기에 극명하게 나타나요. 펀더멘탈 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환율의 슈팅과 네. 그게 이 비차익하고 맞물려 있고 그러면 이번 장은 이 오늘 장이 외국인 매수가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올라온 거는 네. 환 때문이에요. 어제 오늘 환이 제법 떨어졌죠. 네. 오늘 제법 크게 떨어졌어요. 0.69. 어제도 0.60. 대한민국 펀더멘탈 상으로 정상적인 환율은 한 1140원 보면 돼요. 그럼 내일 환율이 만약에 오늘처럼 네. 이렇게 8원 이렇게 떨어진다. 아, 내일도 뻣뻣하겠구나 생각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환이 다시 튀어올라. 야, 그러면 이건 뭐 또 환 따라 움직이겠구나. 왜 그러냐면 이게 기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외국인 매도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올해 들어서 특히 그 국내 동학개미들이 네. 국내 시장에도 관심이 많지만 해외 시장에 정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서학개미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해외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얼마나 될까요? 국내 주식보다 조금 못되게 사요. 그러니까 해외로 엄청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야 돼. 네. 이게 원화 절하의 유인이야. 그러니까 경상 계정에서는 흑자가 났는데 자본 계정에서 그 이상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8%가 빠졌죠, 환율이. 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EM 마켓 비중 축소에 뭐야 이거 평가액이 줄어드니까 로스컷 이런 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펀더멘탈 대비해서 아주 억울하게 지난주는 좀 빠진 면이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정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하락은 펀더멘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빠졌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만의 독특한 문제가 환에서 제기됐다고 봐야 되고 네. 그 환의 움직임에 따라서 당분간 좀 연동성이 있을 거고 지금의 환율 위치는 대단히 펀더멘탈과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러면 과한 거는 돌아온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 돌아오느냐? 네. 외국인 매매에 달려 있어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때 우리 외국인들의 그동안 패턴을 보면은 이것도 패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정말 확률과 통계예요. 그렇게 짐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어떤 날을 보면은 앞으로 어떨지가 얼추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에 어떻게 매매를 했냐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또 펜을 잡습니다. 이게 2005년이에요. 네. 이때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63조를 국내 시장에 들어와요. 63조의 자금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주식의 44%를 매집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닥, 코스피 합하면 한 2,750조 돼요. 네. 그런데 외국인은 IMF 이후에 시장을 완전 개방시켜 놓고 63조라는 아주 저렴한 자금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주식의 44%를 이때 매집을 끝내요. 그리고 쭉 올라가는 이때 신나게 팝니다. 이때 72조를 팔아요. 72조를 팔아서 이미 자기들이 투자한 건 다 갖고 갔어. 네. 끝. 그런 다음에 요 박스 그리는 구간, 요 구간 동안에 요만큼을 다시 삽니다. 72조를 다시 사.
그러고 작년과 올해 합해서 60조를 팔아요. 그래서 현재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를 살짝 깨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패턴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네. 하단을 30%, 상단을 45%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건 대한민국이 펀더멘탈상으로 그렇게 훼손이 없고 성장이 좋은 나라고 네. 공급망 사슬에 있어서 주요 국가, 반도체는 지금 평택 이쪽 라인이 없으면 네. 세상이 멈춰요.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러네요. 이 시장을 떠날까요, 외국인이? 제가 외국인이라면 매력적이라서 안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나도 안 떠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겁먹을 구간이 아니에요. 아, 네, 중요하네요. 네. 네, 그렇게 겁먹을 만한 팩트로 보면은 겁먹을 구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와서 다 넘어간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근데 글로벌 위기는 대체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와요. 네. 그게 작년에 왔어요. 근데 또 올까요, 위기가? 이렇게 자주는 안 올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러면 여태까지 왜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재정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팩트를 보면 그렇게 겁낼 내용이 없어요. 여전히 컨빅션 바이 가능하고 네. 다만 이제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왔으니 변동성 컨트롤하는 것만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하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추세선도 좀 건드리는 모습도 있었고 혹시나 이러다가 시장이 꺾이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환율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좀 집중적으로 볼 만한 게 환율과 연동된 외국인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시장 내에서 펀더멘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 받을 만한 그런 펀더멘탈 이야기가 좀 훼손될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안심을 좀 시켜드렸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또 동반 매수에 시장이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수급을 좀 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음 눈에 띄는 키워드를 보면 변동성 지수와 환율, 반대 매매를 한 번에 적어주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 꼭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써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요 이야기가 좀 듣고 싶은데 환율은 저희 우리 박 의원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다면 변동성 지수와 반대 매매 요게 같은 라인에 붙은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궁금하네요. 왜 같이 붙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시장을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네.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왔을 때 흥분들을 좀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무리하게 신용을 쓰거나 스탁노를 쓰거나 빚내서 소위 말해 B2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럴 구간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일단 뭐 신용, 미수, 스탁론 싹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이게 대가는 계좌로 혹독하게 치를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네. 이게 이 신용 잔고가 반대 매매가 막 줄기차게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신용 쪽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청산이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환율은 뭐 빼버릴게요. 변동성 지수와 위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예요. 보게 되면 역외관계에 있는 그런 사항이죠. 역외관계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변동성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는 지수가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 시점이 8월 중순경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대에 정고점 자리대가 넘어갔으니까 이때는 조금 조심을 했던 그런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다행히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정고점 아래권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평선이 없는데 여기 아마 밑에 바로 밑에 21선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21선을 지지하고 난다라면 여기서 이제 올랐으니까 밀려 내려왔고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정을 조금 받게 된다라면 뭐 받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 좀 이슈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변동성은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겠죠. 그러면 내일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 변동성 지수가 하락 출발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빚을 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여기 보시게 되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키움증권은 여기에 보게 되면 신이라고 다 이게 돼 있어요. 네. 이 신용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새까맸었어요. 이 새까맸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신용으로 살 만큼 꽉꽉 눌러서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신용이 꽉 찬 이 거래소 종목 한 종목도 없고요. 코스닥 종목군도 한 종목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많이 털렸다는 얘기예요. 좀 더 자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이 털렸다. 네, 멍멍이 털렸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욕심을 부리는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렇죠. 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위험 자산인데 거기에다가 몇 배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CFD 계좌 같은 경우는 아마도 더 박살이 났을 거예요. 당분간 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네. 여전히 이 환율에 대한 추이가 아직까지 저 고점을 치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네. 얘기는 시장이 좀 더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또다시 반대 매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신용이나 뭐 스탁론을 쓰시던 분들이라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좀 어떨까.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V자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못 네. 올라갑니다. 그렇게. 다시 되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빌려서 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먼저 다 갚아라.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타이밍을 좀 잡아봐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가장 필요한 조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용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주처럼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크게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까지 혹시나 관련돼서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 위원님들 성함 정확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각각 나눠봤으면 그렇군요.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그렇다면 시장은 좀 이해가 됐는데 각각 준비해 주신 오늘의 또 섹터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철강 수출세 키워드로 가져와 주셨고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철강 수출세는 역시나 왠지 중국 시장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철강 수출세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도 앵커께서도 네. 전문가 반열에 올라왔어요. 아닙니다. 네, 하산하기 철강을 싫어요. 얘기하니까 중국을 떠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몇 번 제가 이제 철강 업황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펀더멘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2,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서프라이즈예요. 그럼 우리는 배웠을 때 네. 주식은 실적이 좋으면 좋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안 가. 그죠? 네. 그리고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주 꿈만 많은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은 못 버는데 이거는 미래의 세상을 너무 밝게 해주는 이러이러한 꿈이 있어. 기대감에. 네. 그 기대감으로 천정부지로 올라.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 이 사이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세요. 네. 야, 주식은 그래서 운이야.
응? 운구 기일이야. 기법 다 필요 없고 그냥 응? 운이야. 내가 고른 게 가야 돼. 찍어야 돼.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저는 아마 주식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표를 하나 드리면은 네. 펀더멘탈이 이렇게 있어요. 주식이 이러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이러한 펀더멘탈이 지수일 확률이 많은 게 지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장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GDP 성장이라는 거를 추구를 하죠. 그래서 그 GDP가 성장하는 한 지수는 우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돌아오면은 주가가 이렇게 펀더멘탈하고 일치해서 가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개와 주인의 산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이렇게 쭉 가는데 강아지를 풀어놓으면 강아지는 이렇게 지 멋대로 가요, 이렇게. 네. 뭐 갔다가 돌아오고. 근데 네. 결론은 뭐냐면 이 펀더멘탈의 결국은 어느 순간 붙어요. 주인이 끄는 대로 왜 그러냐면 간다는 줄에 거죠?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러면 주가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자는 주가에만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펀더멘탈이라는 놈은 아주 고약해서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게 지금 과거에 나오는 자료로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래는 미래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미래는 누구든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측을 해요. 그 예측하는 작업을 우리는 서베이러라고 네.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예요. 그 증권사 애널들은 그 비싼 임금을 받고 기업들 탐방 다니면서 누구도 모르는 미래의 실적을 맞추고 싶어 하죠. 아니 그냥 추정해서 넣는 네, 거예요. 네. 열심히.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미래를 추정하려면 그냥 감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미래를 추정한다.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뭘로 찾느냐? 미래 매출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 수요와 그래서 모든 기반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에 철강이면 철강 산업에 수요를 분석하고 공급을 분석하면은 얼추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양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철강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이제 자꾸 철강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별일이 없는 한 미래의 모습이 좀 잘 그려지는 섹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확정된 미래라고 하는데 네. 그 확정된 미래는 뭐에서 추론을 하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쉬운 거. 이를테면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건교부 장관 바뀔 때 정부의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위주로 바뀌면은 이 시장의 판이 달라진다. 왜냐면 그동안에 필요한 공급을 못하고 있다가 시장에 공급이 쏟아지면 이거는 미래에 확정적으로 건설사의 매출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확정된 미래죠. 철강은 그동안에 2008년 이후에 중국이 세계 공급량의 반을 넘게 생산을 했어요. 중국. 그런데 이 중국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은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철강을 필요 이상으로 생산 못하겠다. 그런데 중국도 철강이 필요해. 그럼요. 그동안에는 중국이 남아서 4천만 톤에서 1억 톤 이상을 해외로 뿌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정책 변화가 감산을 유도를 하고 증치세를 폐지했다는 건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발표가 났죠. 수출세를 부과해요. 이제 네. 수출하면 세금을 매기는 거야.
이제 확실히 정책의 방향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중국이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이 수요를 감당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 분석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서 요새 맨날 얘기하는 쇼티지가 왜 나지? 그죠? 네. 그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국의 철강 수출세 부과는 네. 이런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시장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좀 큰 변화라든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들 중에 철강주 이야기를 해주고자 철강 수출세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탑다운식으로 이런 식으로 산업 분석을 해서 종목까지 들어가면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힌트를 드리는 키워드였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철강주 조용히 잘 가네요. 뭐 이런 댓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좀 기민하게 조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도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슈였죠. 오후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대규모 투자를 좀 하겠다, 선물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일지 궁금하네요. 정재훈 위원님,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나요? 잘 움직이기 시작했죠. 일단 나쁘게는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네. 네, 좋게 어떻게요? 오늘 시장의 오후장을 좀 보게 되면 오후장에 밀려 내려오기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분봉이에요, 분봉. 오늘 시장의 분봉을 좀 보게 되면 이쪽 요 맨 좌측에 있는 거 요게는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고요. 1분봉입니다. 1분봉 확대를 해서 보려고 1분봉이고요. 요거는 IT 섹터의 종목이고요. 요거는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후 1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주로 밀려 내려왔던 게 2차 전지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삼성, SDI, LG화학 뭐 이런 기업들 밀려 내려왔었고요. 뭐 LNF, 에코프로, SKC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쪽도 매수에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2시 반이 조금 안 된 시간부터 V자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이제 외국인 쪽에서 바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게 IT 섹터 반도체 쪽 장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원희가 EPS가 움직였고 테스, PSK 뭐 이런 기업들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갑자기.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먼저 이제 선취매를 했던 거였었어요. 이 흐름들이 나옴과 동시에 몇 분 있다가 이제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소식이 나왔어요. 인터넷 기사가. 네. 240조. 3년 동안 24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뉴스 기사화가 되면서 장비주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이 투자를 하게 됐다라는 거, 그럼 시장 판때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2차 전지 소재 쪽 단기 고점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좀 물러서서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꼭지 상투를 치고서 뭐 이제 대세 하락길로 가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단기 어느 정도 고점 자리 때 나온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투자를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지만 이제 오늘로 이재용 부회장께서 어찌됐든 삼성그룹에서 24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에 왔죠. 뭐 뻔하죠 뭐.
비메모리 쪽에 제일 많을 거예요. 비메모리 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또 얘기 보니까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통신 쪽에 있어서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뭐 AI 뭐 이쪽 같은 경우 하겠죠. 뭐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 투자하는 것만 해도 어마무시해요, 사실. 3년간 투자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비사들이나 IT 쪽, 장비사들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비들이 좀 반등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제 봐야죠, 그럼 IT. 물려도 IT니까. 내일이 아마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 IT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제가 장 끝나고 장비사들 몇몇 개 쪽하고 이렇게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뭐 이미 시작했다라는 쪽도 있었고요. 뭐 발주 준비 중이다라고 했던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놓고 봤을 때 이 분위기만 계속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삼성 이쪽에서 반도체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 기밀 유지 협약에 대한 그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아침인지 어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같은데요. 그걸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를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투자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종목이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아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러분들도 뭐 대충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종목군들이 뭐 수혜가 되고 뭐 그런 부분들. 뭐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거는요. 원익 IPS예요.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다 하잖아요. 원익 IPS 같은 경우, 그죠? 제일 만만한 게 원익 IPS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가 PE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쪽의 평균 PER보다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의 섹터가 훨씬 더 저평가예요. PER 밸류가 싸요. 밸류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좀 다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삼성이 투자한 기업들, 삼성이 투자를 했던 기업들 중에서 보면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기업이 있고 나오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조금 시간차를 좀 두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아마 삼성 쪽에서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비메모리 쪽이나 메모리 쪽 이쪽도 좀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삼성이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기업, 좀 몇 년 전부터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쪽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뭐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러한 종목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 흐름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라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슈 안에서 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2차 전지 셀 완성업체들의 주가가 안 그래도 개별 이슈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소재주들은 잘 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삼성전자 이슈와 더불어서 피크아웃이 나왔을 수도 있다, 주가에. 이런 부분들도 경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맞았죠, 위원님? 피크아웃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이후는 좀 경계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밸류적으로 보면 이게 2차 전지는 기간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있어서도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게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길게 좀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주가예요. 때문에, 이미 주가에 반영. 예를 들어서 소재 쪽 보면 PER 뭐 40 넘어가는 종목 수두룩해요. 근데 장비주들이나 IT 쪽 같은 경우는 10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어서는 단기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실적이 좋아지 투자를 하게 돼서 수혜를 좀 받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매기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실적이 좋을 거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이제 종목 업종의 섹터에 대한 교체죠. 거기서 또 한 사이클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딱 상투를 쳤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오랜 기간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좀 쉬어갈 수 필요하다.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네네. 주인 목줄에서 이렇게 간 건가요? 저만큼 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목줄이 너무 길어졌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왔다가 다시 가도 가지. 그러니까 그 요새 공원 가면 목줄이 네. 길게도 빼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길면은 당겨야 돼요. 당겨야죠. 아,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2차 전지 소재 쪽에 흐름이 좋아서 좀 투자를 지금 해볼까 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힌트까지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다음 키워드가 사실 제작진이 준비한 키워드인데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언론에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방역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그냥 치사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코로나와 함께 쭉 좀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혹시 주식시장에서 좀 대입해 볼 만한 이야기나 뭐 앞으로 전략에서 좀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화이자가 네. FDA에서 정식 승인이 났죠.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식 승인이 났다. 네, 먼저는 긴급 승인이야. 네. 이번엔 FDA에서 정식 승인을 했어. 네. 이게 갖고 올 나비 효과가 있어요.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리오퍼닝주와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세게 반등이 나와요. 네. 자, 위즈 코리아는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도 방역 당국에서 10월, 11월경엔 위즈 코리아 선포를 했죠. 네네.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거리두기를 하면은 너무 자영업자는 힘드니까. 답이 네. 없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고 맞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두 가야 되는데 특정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사회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같이 가야 돼요. 미국 사회는 접종률이 딱 50% 넘어섰는데 안 늘어요. 네. 왜 안 느느냐 하면 거기는 우리처럼 접종을 자발적으로 맞겠다는 사람은 다 맞았어. 네, 맞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그걸 존중하죠. 맞기 싫은 사람은 안 맞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네. 맞으라고 강제를 못 해. 근데 FDA 정식 승인이 났다는 건 뭘 얘기냐면 적어도 공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강제 접종이 가능해요. 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접종률이 훅 올라갈 수 있겠단 접종률이 말이에요. 급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미국 자체가. 네네. 그러면 미국이 접종률이 급하게 올라가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 이제 백신이 돌아요. 돕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는 지금 난리가 아니야. 백신을 구하지 못해. 네. 그래서 이 순환 사이클, 백신 접종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가는 사회를 맞이할 거고 그거에 따른 문제는 이제 추후에 대처하겠지만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우리도 오늘 세게 나왔죠? 리오프닝 주가. 네.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좀 키워드를 오늘도 주신 것 같아요. 약간 키포인트를 경기 민감주가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움직였던 거를 포착을 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 의원님은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같이 살기 싫어요. 같이 살 마음 없어요. 네. 코로나랑. 네. 제가 왜 위드코를 왜 같이 해야 되죠, 제가? 아니 근데 네.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의원님.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셔야죠. 백신 맞으셨나요? 제가 사실 예약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아니 그렇게 싫다고 거부만 하시면 어떡해요? 이번에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승인 받았기 때문에 네. 맞아야 됩니다. 그게 맞아야 돼요, 전문가님. 예약부터 빨리 하세요. 일단 네. 하긴 해야 될. 또 넘어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게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접종률이 어느 정도 차여져 있어야지만 보통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40% 이상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뭐 추석 이후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지금부터는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치료제 쪽, 뭐 제약바이오 쪽 같은 치료제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는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보게 된다면 뭐 이제 많이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 해외여행 뭐 내년도 올해는 다 글렀고 내년에는 갈 수 있을란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있었던 그런 그 섹터들이나 산업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회복을 해줘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정상화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 위드 코로나로 하게 된다라면 회복은 좀 하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바로 회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가져올 증시의 영향은요. 박스예요. 아직까진. 예. 아직까진 박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선택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 많은 부분에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섞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관련돼서 볼만한 키포인트들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히든스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박스권에 갇힌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각각의 종목을 두 분의 위원님께서 골라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키워드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힌트들을 들어볼 텐데 박원재 위원님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종목? 내일 6개월이 지나요. 상장 이후에. 그래서 대주주 보호유수 물량이 풀립니다. 그 제법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요거 변수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랄까요? 아니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니, 영향을 이제 받을까요? 수급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신규 상장한 지 내일이 6개월 되는 날이다. 아, 네네. 이해를 했어요. 그럼 뭐 이제 보면은 또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네. 쉬워요. 그러네요. 역사라면 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호예수물 그 투자할 때 신규주할 때는요. 네.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배정 물량을 보호해서 거는 게 있거든요. 공시에 나와요. 그런 걸 체크를 해보면 앞으로 물량 쏟아질 걸 체크가 돼요.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과 관련돼서 키워드 좀 들어봤고 정재훈 의원님 첫 번째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참 오늘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대요. 아니 사상 최고 실적입니다. 오. 예. 그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올해 최고 실적, 내년도 최고 실적, 내후년도 최고 실적 이상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박원재 위원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오버레이 계측 장비예요. 끝. 네. 오버레이 계측 장비다. 알겠습니다. 자, 정재훈 의원님 두 번째. 예. 반도체 그 가격이 떨어진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DDR5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DDR5가 나오게 되면 신상이 나오는데 옛날 거는 좀 할인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익성은 더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DDR5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을 좀 시작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신상 효과까지. 네. 자, 박원재 위원님 마지막 포인트 뭘까요? 삼성이 투자 발표를 했어요. 네.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많지만 당연히 웨이퍼는 투입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른 힌트를 주시네요. 자, 정재훈 의원님 마지막 포인트 볼까요? 예. 이 IT니까요. 삼성 네네. 수혜는 당연할 거고요. 예, 예. 차트를 보면요. 기간 조정을 쫙 하고 있어요. 아, 차트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좁은 박스권 중에서 예. 기간 조정을 쫙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히든 종목 굉장히 짧고 빠르게 나왔는데 두 개의 종목 다 너무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2부는 우리 박원재 위원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해 주시고요. 주유소 3부는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까지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